큰 덩치를 유지하는데 오히려 채식을 하는 것이 훨씬 건강하고 성격도 온순해지고 채식 동물들이 난폭하지 않으니까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분들이 참 많죠. 또 이제 또 반대로 이제 육식을 좋아하는 분들은 육식 동물들이 그 에너제틱함, 그 힘이 넘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육식을 얘기하고 걔네들도 큰 병이 걸리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사람은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게 이제 늘 헷갈리는데. 안녕하세요, 로이입니다. 지난 6월 30일 토요일에는 한국저탄고지협회 회장이신 송지현 원장님께서 진행하는 수원 사랑의 유원 쿠킹 클래스에 다녀왔습니다. 슬슬 색다른 요리를 시도해보고 싶기도 했고 다른 저탄고지 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였습니다. 처음에 가장 놀랐던 것은 사랑의 유원 4층에 이렇게 키친이 예쁘게 마련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가 병원이라니 믿겨지시나요? 역시 식이요법으로 많은 분들을 치료하고 계시는 사랑의 유원 송지현 원장님다운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쿠킹 클래스 1기. 쿠킹 클래스는 요리 연구가이신 진주님께서 진행해 주셨습니다. 쿠킹 클래스 1기의 메뉴는 아보카도 연어 카르파치오, 키토 마초킹, 그리고 타이 커리 샤브샤브였습니다. 여기서는 요리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저탄고지용 식재료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배울 수 있어서 아주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셋 다 제 입맛에는 너무 맛있었고 특히 마초킹은 빔사의 마초킹 치킨을 먹고자 개발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아주 만족스러웠어요. 그래서 아래 본문에 진주님의 블로그를 링크해 둘 테니 참고하실 분들은 꼭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진주님은 로우캅 하이팻 다이어트 식단을 한국식으로 바꾸는데 엄청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분인데요. 추후에 진주님께서 개발하신 여러가지 한식 LCHF 다이어트 레시피를 담은 책을 발간한다고 하니까 단순한 요리에 질리신 분들께서는 꼭 구매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송지현 원장님께서 올라오셨습니다. 송 원장님께서 해주신 저탄고지 라이프에 대한 꿀강의 함께 들어보실까요? 채식 동물의 구조를 보면요, 일단은 반추동물 소를 가지고 비유를 하면은 걔네들은 위가 4개가 있어요, 그렇죠? 그 위 4개의 첫 번째, 두 번째에서 엄청난 양이 들어오는 풀을 계속 뭐냐면 장내생인 유산균들이 분해를 합니다. 엄청난 양을 그 분해를 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위로 넘어가게 되면은 걔네들이 흡수가 되는 거예요. 또 분해가 덜 된 거는 또 다시 올려요. 개어내가지고 다시 씹어가지고 다시 남겨요. 아밀라제 막 섞어가지고. 근데 그 과정에서 뭐가 벌어지냐면은 엄청난 양의 지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장내 세균들은 뭘 하냐면은 그 셀룰로즈를 계속 분해해서 그 지방산을 만들어주는 거죠. 걔네들한테 계속 지방을 공급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일한 장내 세균들은 세 번째, 네 번째 위로 넘어가면은 위에게 다 녹아요. 뭐죠? 단백질이 공급이 되는 거죠. 그 걔네들은 풀을 먹고 있지만 지방과 단백질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많은 셀룰로즈를 분해한 당은 다 어디 가느냐? 장내 세균이 먹는 거죠. 그 3분의 2 이상은 장내 세균이 먹는 거예요. 나머지가 이제 소가 먹는 거죠. 그러니까 채식 동물이라 하더라도 걔네들은 실질적으로 풀만 먹고 있는 채식만 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걔네들은 지방과 단백질을 적절하게 잘 공급을 받아서 그렇게 체격이 좋은 거죠. 그런데 이제 인간은 그걸 보고 그냥 흉내만 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최대 단점이 있어요. 셀룰로즈를 분해해 줄 수 있는 효소가 그 내장 장내 세균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우리 몸에 갖고 있는 효소도 그 셀룰로즈를 분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걸 먹어서 계속 분해를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지방산을 만들어내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채식을 해요? 전부를 먹잖아요. 감자를 먹든 고구마를 먹든 아니면은 잡곡을 먹든 그 전분을 먹어서 그거 채식처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동물이 하는 채식과 인간이 하는 채식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채식주의를 따라간다는 건 말이 아니에요. 근데 채식주의를 하는 분들이 건강해져요. 그런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죠? 과연 그건 어디에서 오는 걸까? 단식의 효과가 상당히 크고요. 그 다음에 나쁜 물질들을 거의 안 먹어요. 채식하시는 분들은 되게 채식과 팔레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조금 철학적이세요. 그러니까 그 LCHF는 조금 비신학적인 분들 많은 게 좀 더 과학적이에요. 막 우리 막 들고 파는 거잖아요. 근데 팔레오 다이어트도 우리하고 유사하지만 걔네들도 훨씬 좀 철학적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원시인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그런 인간의 삶이 가치에 두고 막 하는 거죠. 그래서 걔네들은 원시인의 삶이라고 하면서 뭘 안 하냐면 공산품, 현대에서 만들어진 것들을 먹지 않는다는 개념이에요. 채식도 똑같아요. 자연이 주는 음식들을 먹자라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둘 다 뭐가 빠지냐면은 합성품들이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질병의 염증을 많이 가져오는 식품 첨가물이라든지 이런 물질들이 빠지게 되니까 채식을 하면서도 건강해져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까 얘기했던 거죠. 육식동물들은 진짜 육식동물들이 힘이 넘치잖아요. 그런 에너제틱들이 없어져요. 채식을 오래 하신 분들 보면은 좀 다 말라가시거나 기운이 좀 떨어지거나 하는 분들이 몸은 건강한 것 같은데 뭔가가 부족한 이런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육식으로 딱 넘어가 볼게요. 동물들의 육식동물처럼 그럼 우리도 그걸 주장하신 분들이 좀 계시죠? 고기만 먹어도 된다, 지방만 먹어도 된다. 그러면은 그렇게 살아갔을 때도 괜찮으냐? 육식동물들은 전혀 채소를 먹지 않느냐? 육식동물들이 이제 4월달, 5월달 그 풀이 막 날 때 있잖아요. 육식동물들이 대변을 보면은 거기 풀이 섞여 있어요. 걔네들도 대사 기능과 뭔가를 위해서 뜯어 먹는 거를 좀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보다 훨씬 먹는 양이 적은 이유는 뭐냐면은 일단 정말 장이 짧아요. 육식동물. 장이 짧기 때문에 걔네들은 그 고기를 먹고 이렇게 했을지라도 장내에 오래 남아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들이 빨리 배출되기 때문에 그 독으로 인해서 장에 병이 생긴다든지 하는 것이 확실히 적어요. 그런데 인간은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느냐 봤을 때 하나 더 있다. 육식동물들은 위산이 훨씬 강해요. 그 위산의 농도가 더 낮기 때문에 정말 들어오면 그것들을 분해를 너무 잘해요. 완벽한 분해들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장 길이가 짧고 이걸로 인해서 채식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도 몸에 독이 안 생기는 거죠. 근데 사람은 보면은 채식 하시는 분들이 사람은 채식을 가야 된다고 생기는 얘기는 뭐냐면은 생긴 게 채식동물이에요. 이게 어금니가 그렇게 육식동물처럼 막 이렇게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고기를 확 씹어가지고 먹을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에요. 장 길이도 마찬가지예요. 채식 동물들보다는 그 장내 세균이 있는 종은 되게 짧긴 해요. 우리는 일단 위가 하나밖에 없는 거고요. 채식 동물도 두 종류거든요. 그 위가 4개인 동물도 있지만 또 없는 동물도 있어요. 걔네들은 어떠냐면 맹장이 엄청나게 길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충수돌기라고 하잖아요. 거기에서 우리는 조금밖에 없잖아요. 원래인데 거기에 장내 세균들이 걔네들은 다 있어요. 그래서 맹장이 긴 동물들은 어떻게 대부분 하냐면은 그 자기 대변을 먹는 걸로 또 한 번 그걸 되돌리는 거예요. 원래는 첫 번째, 두 번째 위에서 만들어진 걸 세 번째, 네 번째 위에서 채식 동물을 하지만 그 맹장이 기는 거는 그 기능이 떨어지니까 그거를 다시 먹으면서 그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다시 섭취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걔네들 채식 동물들은 자기 똥을 첫 번째 똥은 먹는 경우들이 많아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잘 안 먹고. 그리고 그래서 그런지 동물을 키울 때도 소를 키울 때랑 또 다른 이제 위가 없는 그 4가지 위가 없는 동물을 키울 때랑 사료의 비율이 달라요. 여기는 단백질을 조금 더 넣어줘야 되고 얘네들은 단백질을 넣어주면 큰일 나요. 얘네들은 자기 자체적으로 만드는 거지 밖에서 소화를 하는 단백질을 넣어주면 가스가 너무 많이 발생해가지고 장이 막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사람은 채식 동물이 좀 더 가까운 장의 길이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식으로 우리는 저탄고지를 해서 좋은 지방과 단백질을 먹는 것이 좋다는 이론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 이상은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되지만 정말 그런데 지방과 단백질만 먹어버리면은 사람들은 문제가 오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장의 길이가 좀 더 있고 거기서 해결해 줄 수는 없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와 같이 살고 있는 장내 세균을 튼튼하게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러면은 탄수화물 지금 식단하는 분들은 장내 세균이 좋으냐? 그렇지도 않아요. 제가 지금 이제 없어진 프로그램인데 황금알 방송 나갔을 때 그때 연예인 2분 그 장내 세균 검사를 했거든요. 그 장내 유익균이 거의 없어요. 완전 바닥. 근데 그분들도 그냥 건강하다고 느꼈던 거지 보통.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수화물이라든지 이런 에너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크게 불편함을 못 느껴요. 또 그때 식단할 때는 저희들은 식단 바꾸고 나니까 하나의 변화들이 너무 민감하잖아요. 갑자기 설사했어, 몸살이 났어. 이거 식단 때문 아니야? 옛날에 우리 식단할 때 설사하면 내가 그냥 뭘 잘못 먹었나 보다 이런 생각하지 이 식단 때문이야라고 생각하는 분이 전혀 없죠.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거 하고 암 생기는 거 아니야? 물론 생기는 분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인 식사하면서 내가 이것 때문에 암 생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자꾸 너무 두려움과 걱정을 생기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채식을 하는 건 아니고 동물성 지방과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지만 장내 세균, 즉 유익균이 잘 살아가게 해주려면 식이섬유의 섭취가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장내 세균이 튼튼하지 않으면은 저탄고지를 했는데 언젠가 문제가 생기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꼭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정말 삼겹살만 먹습니다. 정말 저도 이제 처음에 살 뺄 때는 삼겹살로 매일 저녁 먹으면서 다이어트가 잘 됐어요. 그러니까 몸무게를 공개해야 되는구나. 87kg 이렇게 가다가 이제 그런 과정 중에 이제 그 PD하고 만나서 이제 다이어트에 접목을 하면서 이제 하게 된 거죠. 이제 그러면서 저는 이제 같이 해야 되는 걸 막 보여주니까 한 17kg가 빠져서 이제 71kg, 70kg 이렇게 된 거예요. 부탄거질 하지만 제발 고기만 먹는 건 아니다. 또는 기름만 먹는 것도 아니다. 정말 채식이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장내 세균이 건강해야지만 이 식단이 성공할 수 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지금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다이어트 시장이나 당뇨에서도 케톤식이에요. 지금 시장에 그 출판업계에 나와 있잖아요. 1, 2를 다투는 게 다 그걸로 가면 돼요. 최근에 4월 달에 나왔던 다이아비티스 코드 그 책도 보면은 나오자마자 지금 당뇨 파트에서 베스트 1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시장에서는 지금 거의 막 넘어가고 있는 당뇨든 다이어트든 이쪽으로 생각보다 많이 넘어가고 있고 방향성이 별로 치우치고 있다고 보셔도 돼요. 우리나라는 방송 나왔다가 한풀 됐다가 갑자기 쑥 꺼졌다가 로우님도 하고 계시고 이러지만 올해부터 특이하게 갑자기 방송들이 좀 많이 나오기 시작해요. 아마 숨죽이고 조금 해보시다가 늦게 쉬어서 블로그로 올리든지 유튜브로 올리든지 하는 것 같아요. 그럼 꽤 그런 분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는 올해부터 그런 분위기들이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해서 걱정하지 말고 이 식단을 하셔도 되고요. 저는 교회 다니는데요. 교회 안 다니시는 분도 있는데 미안해요. 종교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늘 이 얘기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내가 욕 먹어도 되니까 만약에 하나님 이 식단이 잘못된 거라면 내가 빨리 깨우칠 수 있게 해주세요. 왜냐면 어차피 저 의사로서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이거 의사 선생님한테도 욕 먹고 있거든요. 처음 나왔을 때 얼마나 반대 많이 했어요. 뭐 5개 단체에서 많이 했는데 나중에 우리 이 일반인들한테까지 욕 먹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정말 공부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나오는 논문은 다 찾아보고 문제가 진짜 되는지 안 되는지 아직까지 없다 이 말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봤을 때도 문제가 되는 거는 아직까지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가정들만 계속 하세요. 오래되지 않았잖아.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되지 않을까? 이런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식단은 얼마나 많은 논문과 연구를 거쳐서 이 식단을 먹고 있을까?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영양학자들한테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이 탄수화물 60%, 단백질 20%, 지방 25% 된 이 식단은 도대체 어떤 논문과 연구로 나온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오랜 세월 동안 많은 분들이 체험해보고 경험해봐서 이것이 가장 좋다라고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스타트는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시간이 짧을 뿐이지 이 식단은 지금 하고 있는 논문 자체, 우리가 하고 있는 식단 자체도 전혀 논문적 베이스가 있는 건 아니다. 근데 유독 저희들한테는 아주 잣대를 많이 갖다 대죠. 왜냐면 너무 좀 특이해 보이니까. 근데 현대인들은 그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정상인들이 하신다면은 완전히 난 몸 괜찮아. 비만도 아니고 그러니까 다이어트도 할 필요도 없고 당뇨도 아니고 암도 아닌데 정말 더 건강한 식단을 하고 싶어 했던 분들이 무조건 케톤식을 할 필요는 없어요. 저탄식을 해도 돼요. 그러니까 저탄식의 효과를 보려면은 탄수화물이 100g 이하예요. 아니면은 활동량이 너무 좋다, 운동량이 너무 좋다면 150g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밥 반 공기가 되겠죠, 그죠? 한 공기에 한 50g 정도 되거든요. 하루 3끼 먹는다고 쳤을 때 운동량이 많이 있고 헬스 트레이너 같은 분들 아니면 정말 운동을 많이 한다는 분들은 하루에 밥 반 공기씩 먹어도 저탄의 효과를 볼 수는 있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한 100g 이하가 돼야지만 저탄의 효과를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케톤식으로 넘어가려면 이제 50g 이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그냥 건강한데 건강식으로 하겠다 했을 때는 50에서 70 정도를 맞춰도 괜찮다. 왜냐하면 그때는 어떤 게 들어가냐면 장내 세균을 생각하기 위해서 좋은 식이섬유를 먹어야 되잖아요. 치커리 뿌리도 먹고 비트도 먹고 여러 가지를 먹어야 되다 보면은 탄수화물이 안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거기서 지금 제가 꼭 밥을 더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탄수화물을 먹어야 된다는 것은 장내 세균을 튼튼하게 해주는 여러 가지 식이섬유에 들어있는 가끔은 뿌리채소도 먹을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당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음식을 좀 더 맛있게 하려면 당근 양파도 들어가야 되고 사실은 그렇게 되다 보니까 또 탄수화물은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랬을 때 70g 정도의 탄수화물을 오더라도 문제가 되냐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식단을 선택하는 분들은 뭐냐면 이미 대사 기능이 무너져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비만이 되어 있거나 당뇨가 왔거나 암이 생겼거나 내 문제가 몸에 문제가 생겼는데 현대의학적으로는 그 대사 기능의 문제는 못 밝혀준 거죠. 당뇨가 왔으니까 당뇨약 드세요. 비만이니까 다이어트 합시다. 지방 흡입술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암이 왔으니까 암을 절제해내고 치료를 합시다.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서 그것은 대사의 문제니까 대사를 치료해 줍시다라는 데가 없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식단을 하게 돼서 대사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다 보면 이상하게 문제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대사 기능들은 다 문제가 와요. 그거를 검사하지 않아도 이 식단을 해보니까 건강해지는 것이 그 대사 기능들이 회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나는 했는데도 왜 잘 안 되냐? 그거는 나 혼자 대사 기능을 회복할 능력을 이미 지금 조금 넘어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와드리고 영양제도 더 많이 드리고, 그러면 어느 정도 보통 시간이 걸리냐? 세포가 보통 한 바퀴 재생이 되는 경우가 한 6개월 정도. 우리 이 세포가 빨리 재생되는 것도 있죠. 장내 세균들은 2-3일 만에 재생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한 번씩 사이클이 다 바뀌는 거, 당화혈색소라고 들어보셨죠? 당뇨가 있는 분들은 당화혈색소를 검사하는데 그 사이클이 바뀌면서 회복되는 게, 그러니까 적혈구가 죽고 새로 생기는 게 3개월에서 4개월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화혈색소 검사를 3개월마다 하는 거예요. 더 오래 사는 녀석들도 있겠죠. 그러면 왜 더 세포가 바뀌어야 되냐면은 기존에 먹던 당이 들어가면은 단백질하고 달라붙어요. 그래가지고 최종 당화산물이라는 AGE를 만들어서 적혈구 같은 경우는 그래도 90일이나 120일 돼서 죽어버리니까 몸속에서 밖에 나오는데 이거 피부 미하층이나 이런 데는 6개월이고 12달이고도 달라붙어서 계속 있는 거야. 걔네들이 노화, 염증 이런 문제들을 일으키는 거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저탄고지가 하는 것은 대사 기능을 회복하는 데 너무 좋아요. 특히 갑상선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것이 탄수화물 들으면서 급격한 변화가 올 수 있는 분들은 탄수화물 늘려야 되지만 대부분들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절대 갑상선 문제도 없고 호르몬 기능은 대부분 좋아질 거고, 호르몬이 만들어진 게 콜레스테롤이기 때문에 그 좋은 원료를 공급해주는 저탄고지가 호르몬 기능을 당연히 회복시키고요. 대부분들 에너지가 좋아지기 때문에 손발창근은 빨리 회복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대사가 출렁이는 게 사라지기 때문에 밤에 잠을 잘 자게 되고 감정 기복 심하게 좋아지고, 그 다음에 공황장애라든지 편집증, 강박증들이 좋아지는 이유들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제 다음 분에 생각하고 있는 게 아이들인데요. 어떤 게 있냐면은 일단 다운 증후군이나 아니면은 ADHD 또는 이제 자폐증, 이런 아이들이 에너지 대사에 저는 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이 그거는 그렇게 병적인 아니지만 영양 상태가 다 문제가 와 있는 아이들이 정말 중고등학생입니다. 자녀분들이 또 있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 아이들이 어떻게 우리가 건강해야 될지는 좀 잘 생각해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그 아이들을 보면은 장 상태가 안 좋아요. 왜냐면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항진하다 보니까 장 점막들이 다 손상해 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개선해볼 차도 괜찮아요. 예, 식이섬유 중에 우리 몸의 장내 세균을 좋게 만드는 식이섬유들은 수용성 식이섬유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불용성 식이섬유들은 그 우리 몸을 좋게 하는 것들이 아닌데, 수용성이란 말은 물에 녹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려낸다고 아까 얘기했던 거나 아니면은 씻어내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그 김치 있잖아요. 김치 담궈도 유산균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디면 김치 국물이 제일 많아요. 그것처럼 수용성 식이용물이든 유산균이든 물에 잘 녹고 거기에 들어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엉차처럼 이렇게 달여 먹는 것도 괜찮다. 빠져나오는 부분들이 꽤 있다. 이래 보셔도 돼요. 실제로 나와요. 왜냐면은 그 우리 몸에는 세포가 딱 있는데 가장 이제 중요한 핵이 있고, 그 다음에 에너지를 생산하는 이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 공장이 있잖아요. 우리 체온이 36도, 4도, 5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미토콘드리아를 직접 그걸 또 측정한 분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보면은 걔가 40도에서 50도 가까이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들이 분산되면서 우리 체온이 36도, 5도를 이루는 거죠. 그런데 여성분들, 또 갑상선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들, 이 미토콘드리아를 잘 돌려주는 게 갑상선이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되세요? 체온이 떨어져 있어요. 미토콘드리아, 즉 에너지 공장들이 기능을 잘 못하고 떨어져 있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너지 공장의 열을
잘 나게 하는 게 바로 지방입니다. 케토나. 그러니까 가동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열이 실제적으로 나는 36도 우리 체온이 왜 그거를 유지하려고 하냐면은 그 다음에 또 pH 7.4 그거를 우리 몸에 그것을 정말 유지하려고 대부분 노력을 하는데 그 이유는 그때 호르몬이 가장 잘 돌아가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기능들이 가장 잘 돌아가는 온도와 pH 농도가 그건 거죠. 채소를 잘 먹어야 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단백질만 먹었을 때는 산성화가 될 수도 있어요. 밸런스를 잘 못 맞춰서 채소를 먹어서 그것을 밸런스를 맞춰줄 필요도 있고요. 오히려 식초 같은 경우도 많이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단식이를 저는 매주 하는 거는 솔직히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제가 매주 해봤는데 이게 탄수화물을 먹었다가 안 먹어서 다시 돌아오는데 한 3일 걸리잖아요. 돌아올 때쯤 다시 단백질 단식을 남겨요. 그러면 이게 좀 급락이 좀 있더라고요, 몸에. 그래서 저는 2주에 한 번 정도 하는데 2주에 한 번 하면 확실히 대사가 잘 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적게 먹다 보니까 탄수화물이 필요하긴 한데 이게 적게 먹다 보니까 이제 한 2주에 한 번 정도 필요한 타이밍이 되나 봐요. 먹으면 이제 몸에 열이 확 돌면서 이게 잘 돌아간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2주에 한 번 정도. 그때 탄수화물 주로 뭘 많이 먹게 돼요? 저는 단호박이랑 고구마에 버터를 이렇게 으깨서 소금 뿌려서 이렇게 먹는데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그 단백질 단식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오히려 근육을 길러주는 데 도움이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헬스 트레이너라든지 아니면 활동적으로 근육을 지금 좀 많이 키워야 된다든지 하는 분들에는 좀 해보라고 권장을 하는데 그냥 보통적으로는 꼭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만약에 나는 어느 정도의 저탄고지에서 효과를 봤어. 근데 여기서 저 옵티컬하게 뭔가를 해보고 싶어. 이랬을 때 도전해 볼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지금 제가 운동을 거의 못했거든요. 이제 다시 이제 북스터디 하면서 이제 시작하려고 노력하는데 그 운동을 안 해도 근육량이 2kg 이상 늘었어요. 그게 신기하죠. 운동은 안 하면은 근육이 안 는다고 하지만 에너지만 적절하게 들어가도 표준 체중까지는 근육량이 늘어요. 더 벌키한 근육은 안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성분들은 특히 근육이 저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어느 정도의 근육을 늘리는 데까지는 식단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옵티컬하고 또 운동을 하면서도 근육량을 더 키우고 싶고 하는 분들한테는 단식을 한다든지 CKD를 한다든지 TKD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좋은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평소 때는 이제 조금 대체적으로 좀 더 부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빠지는 거를 확 느껴요. 근데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 빠진 상태가 내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부어도 되게 붓는다는 느낌을 강하게 이제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첫 번째는 대사 기능이 달라질 때는 순간적으로 부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에 수분이 빠져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예요. 어떤 분들이 있냐면은 저탄고지는 안 해. 그런데 보면은 대부분 탄수화물은 줄이고 있어요. 왜냐면 많이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많이 더 다시 붓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케톤식으로 넘어가잖아요. 이때는 적응하는 시기가 필요하잖아요. 에너지 얘도 못 쓰고 얘도 못 쓰는 시기가 되죠. 에너지 대사가 안 좋아져요. 에너지가 대사가 안 좋아지면 우리가 해독하는 기능이 당연히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붓거든요. 그런 분들이 확 붓는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그다음 두 번째는 내가 그동안 다른 이유일 수도 있지만 갑상선 기능이 좀 떨어져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갑상선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이 탄수화물을 갑자기 급속하게 제한하면 우리 몸에는 응급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많이 부어요. 갑상선 기능이 더 떨어져가지고. 갑상선은 조금 에너지에 민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극히 제한했을 때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왜냐면 에너지가 너무 없으니까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사 기능을 떨어뜨려 버려요. 근데 그 기능이 떨어지면 많이 부는 거죠.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거의 대부분 두 가지, 90% 이상. 그 외에는 병적인 뭔가가 있을 수도 있긴 하죠. 그래서 부종이 계속 남아있고 다시 빠지지 않는다 이럴 때는 검사를 해봐야 되고 살짝 부었다 빠졌다면은 둘 중에 하나니까 내가
빨리 기운이 안 차려지고 왜 케톤식을 했는데도 계속 선발이 좀 차지, 오히려 변비는 더 심해지고 푸석푸석해지네. 이게 갑상선기능 저하소견의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케톤식을 함에 있어서도 계속 지속이 된다 그럴 때는 한번 확인해 봐야 되죠. 그럴 때는 잠시 저탄으로 좀 가면서 갑상선을 조금 좀 회복을 하면서 다시 천천히 가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 급속하게 케톤식을 하는 게 아니고 천천히 접근하는 게 좋다. 요리 전문가의 요리를 배우고 송지현 원장님의 직강을 들을 수 있는 기회. 저탄고지인이라면 한 번쯤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 LCHF 라이프스타일 카페를 참고하시거나 사랑의 의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로우였습니다.